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이 규책 사유로 제복을 할 때는 이제 진짜 후보 안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2의 김태훈은 없다라는 뜻이겠죠.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세비 반납에 이은 세 번째 정치개혁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당 규책 사유로 제복을 땐 후보 안 낼 것, 강서도 후보를 안 냈어야 했다라는 얘기가 당 내에서도 무수히 많이 제기된 바 있었죠. 그 얘기를 한 비대위원장이 못을 박은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이거 받을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재차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홍익표 원내대표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을 이거 민주당 받을 건지 말 건지 답을 달라 거듭 묻고 있는데 이태원 특별법이나 쌍특권법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실이 이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저희들은 어떠한 것든 협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파편적으로 가져오는 거는 진짜 정치개혁의 의지가 없고 그냥 정략적인 거죠.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이 제안은 정략적인 것이다 라고 맞받아친 셈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를 향합니다. 이게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출마를 피력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맞대결, 이른바 명룡 대첩 내지는 룡명 대첩의 어떤 빅매치 도전하겠다, 들어와라고 밝힌 상황이라 오늘 이 방문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오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 참석자 계양구에 갑니다. 행사 장소는 이재명 대표의 사무실로부터 2km 거리.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 한번 보시면 쭉 2km 직진해서 꺾으면 바로 경찰에선 돌발 사태 대비 경호 인력을 투입하겠다. 국민의힘에서는 청년당원 25명 동원 밀착 경호 예정이라고 하는데 야 이것도 약간 좀 과유불급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그냥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지자들 저런 식으로 동원하는 거 정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원희룡 전 장관도 함께 참석을 하게 된다는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 원희룡 전 장관은 저기에 왜 갈까요? 다 뜻이 있겠죠. 뜻이 있다. 무슨 뜻이요? 아니 본인은 뭐 그냥 당원으로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원으로서 가려면 뭐 충북도당도 가야 하고요, 부산도 가야 하고 다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인천 시당의 신년 하례에만 딱 찍어서 갈까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거고. 근데 아무리 원희룡이라 하더라도 저곳은 국민의힘에겐 험지, 당대표, 그 적의 수장의 지역구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험지는 맞는데 뭐 해볼 만한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다음 총선에서 제일 핫 플레이스가 네. 바로 인천 계양을이 될 것이다. 계양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예비 후보로서 계양을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민주당에서 받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받고 나서 딴 데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는 자와 쫓는 자 이런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랑대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저기에서 이순신이 누가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정말 저는 흥미롭고. 저기서 이긴 사람이 이순신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순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명량이 아니라 명령이군요. 뭐 비슷하게 예. 아니 그만큼 중요한 재밌습니다. 싸움터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고민이 좀 클 거예요. 아마 계속 여론조사 나올 거고 그냥 누구죠? 혼자 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원 세력이 있을 거고 예. 거기에다가 뭔가를 상당히 쏟아 부을 겁니다. 특히 사회적 간접 자본 인프라랄지 인천과 관련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막 갖다 쏟아 부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는 뭐 아무 연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어떻게 보면 승계 받아가지고 세습 받아갖고 간 거거든요. 그럼 가가지고 과연 그 주민에게 일부 뭐 강성 지지층은 지지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중도층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건 원희룡 장관이 상당히 해볼만 싸움이고 저기서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대처를 하게 되면 본인의 이제 정책 유상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인천 계양을 끝까지 사수할 것인지 예. 아니면 이제 비례대표로 갈 것인지 경우에 따라 또 뭐 호남으로 갈 건지 뭐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현역 프리미엄도 있고 어차피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에 이재명 당대표라고 한다면 이 대표가 일단은 유리한 조건이 많아요. 그 상황에서 살짝 불리한 조건 속에서 원희룡 장관이 도전하는 셈.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더 이 증폭은 클 수 있을 텐데 원희룡 장관은 무조건 이제 도전하겠다는 건데 이 대표는 거기 진짜 나오는 건 맞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원희룡 장관이 나오겠다고 선언을 한 건가요? 아직 그걸 명확히 안 한 거 같은데 뭐 나는 강한 사람하고 하겠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만약 현장까지 오늘 갈 거면 아예 명확하게 그럼 나는 이재명 대표하고 한번 이번에 승부를 좀 보겠다. 아 이곳에서 밝혀라 오늘.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네. 아니 오늘 한번 가서 좀 분위기 좀 탐색하는 거 아닌지 막상 가서 보니까 아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하면서 좀 다르게 가겠다는 뜻인지 조금 저는 당당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직 그 뭐 지역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취를 밝히지 않았고 아 이 대표도 거취를 안 밝혔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따로 밝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나간다? 원래 자기 지역구가 있는 사람이 굳이 내가 지역구를 뭐 변경하거나 아니면 불출마할 때는 적극적 의사를 표명하지만 뭐 굳이 현재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고 이제 적격 검증에서 이제 적격도 그렇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계양을에 출마를 하고 싶으면 밖에서 오는 사람이 먼저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 원희룡 장관이 그 전부터 계속 큰 소리는 좀 쳤으면 저는 오늘 뭐 현장 가서 좀 명확한 입장을 해서 그럼 내가 한번 명령 대전에서 내가 확실하게 이순신이 되어 보겠다 하든지 좀 명확한 걸 좀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끊임없이 좀 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북선을 타고 가라 아예. 자 과연 저곳에서 계양 대첩, 명룡 대첩이 펼쳐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양을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크고 또 이런 양쪽의 거물들이 나온다면 이건 좋은 일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좋은 후보가 많다는 건 그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떤 지역은 누굴 뽑을 사람이 없다 이런 지역도 분명 있거든요. 선거 때마다. 자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